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즈레사 그려요. 이 작품은 50호 정도의 크기고요. 자기 고백 영상 찍으면서 스케치했던 걔를 이 정도까지 채색을 해놨습니다. 이젤이 있으니까 진짜 편해요. 저는 쌩얼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 바랍니다. 저는 이렇게 과슈로 칠하고 유성 색연필로 마무리를 하는데 과슈가 40? 색연필이 60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색연필을 이 큰 사이즈를 다 칠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밑에 깔아주는 색이라고 생각하고 과슈를 쓰는 거거든요. 젤리 과슈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두껍게 이렇게 붓에 얹혀집니다. 이번에도 작업하면서 조잘 거리려고 하는데 그 주제를 못 잡겠어요. 이왕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, 불안을 방치했더니 겪게 된 증상들? 그런 걸 좀 얘기해볼까 싶어요. 심리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, 엄청 불안 증세가 심했던 그 당시에는 내가 불안하구나 라고 판단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. 제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요인 중 하나는 다들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지 않나?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, 너무 유별 떠는구나, 왜 나만 참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엄청 좀 지배적이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혼자 그 씨앗들을 계속 마음속에 심어놨던 것 같아요. 이 불안은 내 거니까, 다들 이렇게 사니까,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 게 아니라잖아요. 내 스스로가 힘들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 감정을 알아채고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어야 했는데, 그리고 제가 불안이 심하다고 판단하지 못했던 것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제 감정을 몰라서 이게 불안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그냥 예민함, 유별남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지, 어떤 부정적인 감정인지 정확하게 내가 딱 알아채는 거,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. 나중에 이제 심리 상담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나를 알게 되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, 아, 나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.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됐어요. 불안 증상, 뭐가 나타났는지 얘기해보자면 0.0000001%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 생각에 완전 매몰되어 버려요. 거의 뭐 희박한 확률이잖아요. 그 상상을 좀 끊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예를 들면 친구가 저를 만나러 오다가 연락이 갑자기 안 되거나 그러잖아요. 보통은 뭐 핸드폰에 가방을 넣었대. 가방에 핸드폰을 넣었나? 아니면 뭐 잠깐 일이 일이 생겼나?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저는 친구가 저를 만나러 오다가
교통사고가 나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적을 거라는 걸 알지만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딱 사고 난 거 아니야? 부터 생각하는 거예요. 어떡해? 이미 사고 난 거야. 내 머릿속에선 이미 내 친구는 앰뷸런스에 실려 가고 있어.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 한 거야.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극단의 극단까지 치솟는 거죠. 막 전화를 걸어.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, 사실. 절망이 막 찾아와요. 절망해. 나 혼자. 어떡해, 내 친구. 그리고 또 예전에 친구랑 이제 놀고 친구를 이제 잘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친구가 버스를 탔어요. 근데 그 버스가 유독 조금 소음이 심한 것 같은 거예요. 막 좀 덜컹거리는 것 같고 바퀴도 조금 푸식푸식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타고 갔는데 막 혼자 또 생각하는 거예요. 저 버스 사고 나겠다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야, 너 그 버스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내려라. 무슨 예지력이 갑자기 생겼어. 그래서 막 그렇게 전화 온 적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 방치를 하다 보면 딸려오는 증상들이 생겨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거를? 그게 확률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을 하니까 밖에 나갈 때 고데기라든지 가스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야 돼요. 고데기는 거의 90%의 확률로 다시 들어와서 전원을 확인하고요. 가스 밸브도 잠깐 그랬다가 베란다 창문? 자취할 때 이제 저층에 살면 베란다 같은 거 이제 덜 잠그면은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. 고데기, 베란다 창문 이러면 다시 가야 돼.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막 매몰되어 있어가지고.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저 매너를 피해 다닙니다. 제 심적으로 혼자 불안해서 매너를 밟고 다니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다니던 회사가 과천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을 때 서울에 맨홀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안양에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엄청 처음에 점프 하면서 다녔었어요. 진짜 신호등에서 힘들어. 짜잔! 제가 쓰는 팔레트입니다.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확률을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니까 모든 감각에 예민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피로도가 되게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상황, 이겨내야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그거를 반응할 에너지가 좀 부족하더라고요. 갑자기 어느 순간 심리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있을 때 뭐 하나가 트리거가 되면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. 진짜 뭐 어떨 때 이렇게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은 공간에 가면 되게 예민해지고 심지어는 후각 냄새에 반응이 온 적도 있어요. 유튜브 집에서 보다가도 온 적 있어요.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아직. 스스로가 최대한 컨트롤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어요. 그래서 문득문득 집에서도 불안할 때면 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. 근데 그리고 그냥 꾹 닫고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러면은 또 어느 순간 되게 고요할 때가 있어요. 혼자 막 노래를 불러요. 그냥 뭐 알 수 없는 노래들. 불안을 방치하니까 되게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. 또 불안을 방치하면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. 난 왜 이러지?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99% 정도의 긍정적인 일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1%도 안 되는 극악의 확률로 벌어지는 부정적인 것에만 막 꽂혀 있다 보니까 제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. 그때는 몰랐어요. 저한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.
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왜 매 순간 이렇게 부정적이지? 막 이러면서 자책을 엄청 하고 막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병원 갔을 때도 그 약을 제가 꾸준히 먹지를 않았었어요. 좀 부작용을 좀 겪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방치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약을 꾸준히 먹게 되는 그 동기부여되는 사건이 생겨요. 블랙아웃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기억력이 숭덩 잘리는 거예요. 방금까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눈치껏 하고 웃어 넘기기도 하고 그냥 대충 대답하면서 처음에는 뭐야? 나 뭐 치매야? 왜 이래? 막 이랬거든요. 병원에 가서 알게 된 게 당연히 불안을 해결하지 않고 냅두면 매사 불안한데 당연히 어떤 한 곳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억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. 어떤 병원에서는 ADHD 검사, 캣 검사라고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7개인가? 8개인가가 저하로 뜬 거예요. 약을 한번 복용해보는 거 어떻냐? 이러고 약도 이제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고 캣 검사 결과지랑 뭐 전문가 분들이랑 이제 심리상담사 분들이랑 이렇게 다 상담을 해서 저는 이제 ADHD 약보다는 이제 불안을 케어하자 해서 항불안제 같은 거를 복용을 했죠. 한 3주 이상 먹으니까 그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지금은 없거든요. 하루에 나의 이렇게 짤막짤막한 나의 기억들, 행동들이 쌓여서 내가 되는 그 느낌이 아예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아닌 느낌이 너무 불쾌하고 싫어서 약을 꾸준히, 그때부터 이제 진짜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. 뭐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뭐 단약을 언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도 약이고 제 심리적인 내면은 제 스스로 제가 키워야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더라고요. 막연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. 제 상상 속의 불안이니까 지금에 집중하면 많이 해결되더라고요. 지금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에게는 이 그림인 것 같아요. 물감, 붓, 색연필. 그림이 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 중 하나로 존재해줘서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이것도 제가 심리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거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림을 안 그린 게 아니거든요. 물감 사서 그려보고 아이패드 사가지고 디지털 드로잉도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막 부정적이게 돼서 결국 나를 자책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. 결국에는 제가 읽어내고 만들어낸 것들을 다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. 내 스스로를 부정적이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든 것들, 내가 그린 것들이 되게 별게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엔 삭제를 했어요. 그러면서도 그때는 그게 나의 무언가를 표현하고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면서 오로지 즐기는 게 아니라 핸드폰 게임 하듯이 핸드폰 게임 하다가 질리면 지우잖아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지우고, 질린다? 지우고. 계속 해왔던 것들이 이 그림이 이제 와서 저한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도 신기하고 프로의 힐링 컨텐츠가 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그리고 운동도 병행하려고요.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틀에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.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들은 이렇습니다. 왜 생겨났나를 생각하면 결국엔 불안이라는 씨앗이 가장 기초적인 거더라고요. 아, 이게 불안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기까지는 진짜 오래 걸린 거죠. 다른 분들도 뭔가 내가 왜 이러지? 라는 생각이 드시면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. 저희 경험은 이렇고요. 제 이야기가 뭐 제가 겪은 것들만 얘기한다고 했는데
그러니까 멋대로 판단하고 막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. 내 친구 중에 뭐 불안장애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던데 걔가 증상이 이랬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그런 이야기 들었다 정도로만 봐주세요. 이제 이야 지금 이거 완성도가 한 20% 되나? 얘도 예쁘게 완성해 보겠습니다.